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옥샘교실 최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의정부 양주지사에 속해 있고요. 저희 지사님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인데, 네, 3시간 반을 걸려서 내려왔습니다. 네. 혹시 원장님들은 회원 목표 수가 몇 명이세요? 100명. 100명이세요? 대박. 꼭 달성하시죠. 100명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겠지만 어떠한 팁도 필요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걸 공유 드리고자 오늘 내려왔고요. 실제 원장님들 다 하고 계신 걸 저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고 계신 걸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얻어가실 수 있는 건 얻어가시고 벤치마케팅을 하실 거면 많은 걸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1년도부터 굉장히 힘들게 달려오면서도 그래도 성과는 꾸준히 보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어워드에도 초대돼서 갔었고요. 이 어워드는 꼭 목표로 삼으셔서 모두 가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미래의 시스템과 미래의 교재를 기반으로 저희 교실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점 선생님이나 보조 선생님 없이 저 혼자 100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못 들으셨나요? 근데 그건 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을 잘 사용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원장님들만의 스타일을 구축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3가지입니다. 홍보, 상담, 학습. 그 중에서 저는 학습 부분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도 홍보와 상담도 운영하시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투자가 없이도 진행할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해야지만 또 효과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투자나 정기적인 투자는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학부모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문의를 하시고 서치를 하시는지도 탐색해 보시고 미리 정보를 파악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옥정 신도시라는 도시가 제가 맨 처음에 이사를 갔을 때는 아파트가 딱 2가지 브랜드밖에 없었어요. 허벌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학원도 많이 없고 공부방도 많이 없어서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막연히 했습니다. 저는 티칭을 한 경력은 대학교 때 과외를 알바한 거랑 저희 아이 셋을 제가 집에서 가르친 거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동네를 살펴보니 공부방도 많이 안 보이고 큰 상가들도 없어서 학원도 별로 없기에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23층인 저희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23층이면 아시겠지만 밖에 현수막을 달아도 그 글씨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를 홍보 방법에 대해서만 거의 1년을 되게 고민을 하고 노력을 엄청 했던 것 같고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요즘은 아파트에 직투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힘들었어요. 6년 전에도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직투는 해야겠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몇 번 경비 아저씨한테 걸리고 나니까 이제 얼굴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벽에 운동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또는 녹즙이나 야구르트나 우유를 배달하시거나 이유식이나 쿠팡을 배달하시는 배달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 몰래 따라 들어갑니다. 문이 열릴 때. 그래서 맨 위층부터 이제 직투를 하고요. 직투를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안 한 것처럼. 저는 업체를 고용했는데 그 업체에서 그러셨나 봐요. 다시는 그 업체를 사용하지 않을게요. 네. 집에 배달시켜 먹는 녹즙 주머니를 들고 다니기도 했고요. 네, 실제로 저희 집에 우유를 배달시켜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유를 일부러 배달시켜서 그 우유 봉지를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네, 아파트 직투도 했었고 1층 게시판, 요즘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업체에 돈을 내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아파트도 있지만 관리실에 따로 별도로 내고 1층 게시판을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다행히 저희 아파트랑 저희 건너편 아파트는 그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서 저는 이거는 6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아파트 게시판 전단은요, 전단지 한 개를 계속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6개에서 10개 정도의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바꿔서 꽂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게 계속 꽂혀 있으면 관심이 가지 않을 뿐더러 보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템플릿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무료 결제는 어머님들이 인스타 부분에서도 보시고 너무들 많이 보시는 템플릿이 똑같은 게 돌아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뭐 한 달에 몇 번 사용한다고 한 달에 10,000원씩을 내고 유지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하고 조금 다르게 보여져야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끌 수 있어서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장갑은요, 다이소 가면 막 이렇게 10개들 이렇게 묶어서 팔잖아요. 그게 항상 저희 신발장에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되면 신랑과 저는 모자와 마스크에 목장갑을 끼고 현수막을 들고 나갑니다. 네. 그래서 학교 앞이나 아파트 앞에 밤에 가서 묶고요. 금토일은 금요일 저녁에 묶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붙어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돌아다니지 않으시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붙어 있어서 월요일 되면 아침에 다 떼어지긴 하지만 주말 동안은 홍보기간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에는 꼭 목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현수막을 들고 나가서 묶었습니다. 학교 앞 슬러시 홍보는 여름철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혼자 하시긴 조금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사장님 도움을 저는 얻어서 하긴 했었는데 지사장님께서도 이제 매번 도움을 주실 수 없으니까 저는 그 뒤에는 슬러시를 하지 않고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가고요. 그 아이스크림을 모든 애들에게 주진 않습니다. 네, 저희 학원 편말을 꽂아놓고서는 저희 학원 애들에게만 줍니다. 오로 달려오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 옆에 친구가 달랑달랑 오잖아요. 그럼 안 줄 수 없으니 네. 너 미래덕에 먹는 거야? 미래 우리 학원 다니는데 너 미래덕에 먹는 거다? 이렇게 하고 줍니다. 근데 이 방법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여러 원장님들이 꽤 사용하고 계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맘카페 유명한 건 알고 계시죠? 네. 맘카페는 맨 처음에 홍보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드리길 권장드려요. 맘카페로 인해서 유입이 되는 게 꽤 많고요. 또 친구 소개 이벤트라든지 뭐 오픈해서 오픈 이벤트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좀 뿌려주시면 맘카페의 호응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협력업체를 맺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당근 누가 보겠냐 싶으시죠? 네, 저는 1호 회원이 당근을 보고 오셨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때 회원이 0명이었고 어떻게든 회원을 모집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보다가 어머님이 당근을 보고 연락을 하셨는데 저희 학원 전화번호 끝자리가 0853인데 제가 0835번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당근 채팅으로 암만 전화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된다. 아닌데 난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봤더니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 덕에 전화번호도 교체하고 그 1호 회원이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꾸준히 하시면 연락은 옵니다. 회원 모집 전문 업체 요즘 인스타 같은 데서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요건 솔직히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우선은 비용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투자한 만큼 돌아온다는 생각이 저는 모든 거를 사용을 해서도 어쨌든 제가 목표한 30명의 인원을 채우는 데는 조금 시간이 더디게 흘렀어요. 제 계획보다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 저거였는데 저 업체는 어쨌든 간에 인원을 보장해 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유입해 주는 거에 최대한의 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는데 금액이 조금 비싸요. 네. 근데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한 명만 들어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난 쟤를 끝까지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안 들어오지? 들어오면 되는데 라고 하실 때 과감한 투자를 한번 해보셔서 사용해보시면 저는 이 업체를 통해서 유입된 6명의 인원이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요. 네, 가장 많은 홍보 광고 중에 단기간에 최고의 효과를 올렸던 업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꼭 이걸 사용해서라 돈을 이만큼 들이셔라가 아니라 모든 걸 사용해 보시고도 조금 지친다, 근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한 번쯤의 과감한 투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방 시작할 때 딱 30명을 만들면 교습소로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단기간에 30명을 달성을 해서 학교 앞에 상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습소에서도 그리고 교습소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학원으로 확장을 하면서 지금 1, 2층을 운영을 하는데요. 하면서도 계속하는 홍보는 아파트 전단과 지정 게시대 현수막입니다. 아파트 게시판 전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계속 바꿔서 어머니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게끔 하고요. 지정 게시대 현수막은 어느 지역이나 있잖아요. 저희 경기도 양주 지역은 매월 1일 날이 접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알람이 1일 날 울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을 하고 추첨이 되면 그때마다 이제 걸게 되고요. 정말 가격 저렴합니다. 한 번 거는데 15,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저것도 계속 노출을 시켜주면 어머님들이 보시고 옵니다. 그래서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저희 상가에 부동산이 3개가 있습니다. 1층에 부동산 3개가 있는데요. 그 부동산 3개는 항상 제가 미래인 수학이랑 미래인 영어 종이컵을 항상 비치해 두고 한 박스씩 미리 갖다 드리고요. 모자라시면 말씀하세요. 흰 종이컵 사용하지 마시고 꼭 저한테 받아가세요 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항상 비치해 두고요. 가끔 사장님이 떨어졌다고 올라오실 때도 있어요. 네. 부동산은 새로 이사 오신 분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홍보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다가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쌓여져 있는 컵을 보고도 여기 학원 있어요? 라고 여쭤보시면 부동산 사장님이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실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가깝고요. 원생도 많아서 그럼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고 처음 그 지역에 이사를 오신 분들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가 굉장히 큰 홍보 수단이 됩니다. 학원 간판이랑 썬팅은 아시겠지만 미래인 수학이 브랜드가 변경되기 전에는 한솔 플러스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교습소로 나갈 때는 한솔 플러스 수학으로 간판과 썬팅을 했는데 얼마 뒤에 이제 미래인 수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저 미래와 N 고양이가 캐릭터가 없을 때였고요. 그냥 미래인 수학이라는 브랜드로만 전환이 될 때여서 썬팅을 감행을 해서 바꿨습니다. 미래인 수학으로. 근데 웬걸 6개월 있다가 고양이가 태어나가지고요. 네. 아시겠지만 1층 썬팅하는 비용은 별로 들지 않는데 사다리 차가 오는 그 비용을 무시를 못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개월 뒤에 또 고양이를 갖다 붙여서 간판과 썬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 간판과 썬팅은 미래인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의 효과도 있을 뿐더러 저는 저희 바로 학원 옆에 있는 중학교가 미래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뜯어내고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혹시 하시나요? 안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70명 정도가 딱 됐을 때 정체기가 왔어요. 똑같은 홍보 수단으로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인원이 늘질 않는 거예요. 저는 100명을 채워야겠는데 왜 그러지? 모든 걸 생각을 하다가 그때 저희 지사 내에서 약간의 이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의논을 하다가 그때 시작한 게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였어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블로그도 하셔야 되고 스마트 플레이스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만큼의 리뷰도 필요하고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요즘 원장님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하루에 1릴스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1 게시물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노출이 많이 되는데 그 70명의 정체기를 넘어선 게 저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특히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저희 학원에 걸려오는 전화의 90%가 네이버가 연결해드립니다로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전화를 받고 네이버가 연결되다가 나오면 저는 볼펜을 들고 바로 밖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랑 인스타그램은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이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대도 변했고요. 요즘 어머님들은 꼭 선생님과 대면하고 학원 분위기를 보고 수업 태도를 보고 이런 걸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대면하는 걸 더 불편해하시고 채팅이나 전화 상담하시고 그렇게 간결하게 끝내시는 걸 더 원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그 상담만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날 아이 혼자 카드 들고 옵니다. 네. 이게 저희가 23층에 있었을 때, 이게 저희가 23층에서 수업할 때의 밖에 복도인데요. 모든 게시물은 2주에 한 번씩 계속 교체를 하고요.
저 옆에는 이제 수리논술을 같이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했던 작품들 같은 거를 아이들 이름까지 붙여서 항상 게시를 해줬던 그런 거고, 그 옆에는 게시물, 아파트 1층 게시판, 그리고 그 옆에는 말씀드렸던 그 게시대, 그리고 저기 옥정 태권도라고 가운데 써 있는데요. 저희 학원 2층 건물 옆에 태권도하고 피아노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하고 피아노 학원에 입회하는 학생이 저한테 입회를 하면 저는 상시 첫 달에 30% 무료를 해줍니다. 그거는 저희 학원 2층에 있는 원장님들하고 서로 단합을 해서 한 거여서 거의 한동선으로 이루어지게끔, 그리고 어머님이 첫 해에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것도 약간 홍보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옆에는 슬러시 홍보했던 거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교 앞에서 나눠주시는 홍보물들 있으시잖아요. 하리보도 좋고 추팝스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그 홍보물을 아이가 집에 들고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하리보나 사탕을 까서 먹고 전단지가 버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희 학원이 찍혀져 있는 전단지들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손난로, 겨울에 손난로는 기본이고요. 떼수건. 저 떼수건 얼마 안 해요. 근데 내 돈 주고 사기는 조금 아깝고 있으면 편할 것 같고. 네. 떼수건 학원 이름 맞춰서 떼수건 보내고, 어머니들 잘 사용하시는 행주, 수세미 이런 거 넣어서 보내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져갑니다. 본인이 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 라면 홍보는 다른 원장님도 많이 지금들 하시는데 꼭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 라면 홍보도 저만의 약간의 고집이 있는 게, 면발을 얇은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낵면, 안성탕면 이런 거 사용하시면요, 애들이 100% 라면땅을 해먹고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발이 굵은 거, 진라면, 짜파게티, 집에 가져가서 끓여 먹을 수밖에 없는 것들로 라면을 선택해서 보내요. 그래야 어머님도 한번 보시게 되거든요. 제가 이때 라면을 한 500개 정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셋이어서 5명이 일제히 앉아서 저녁에, 한 명은 박스 뜯고, 한 명은 비닐 넣고, 한 명은 종이 넣고 포장하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영어 선생님하고 가지고 나갔는데요. 교문에 나가시면 아이들이 오기 전에 마중 나오시는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먼저 드리시고 그 다음 아이들을 주는데 정말 500개가 3분 만에 끝났어요. 아이들이 2-3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 받고 나면 다시 교실로 교문으로 들어가요. 야, 저기 라면 하나 줘. 빨리 나가. 선착순 한 명이. 오르르 가서 줄을 서요, 정말. 네. 실제로 라면 홍보를 보고 오신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때 라면 잘 먹었어요. 네. 저거는 획기적이기도 하면서도 어머님들에게도 되게 신선한 홍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옆에 현수막은 저희 1층 옆에 대리석 벽이 있는데요. 아무도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대리석 벽이 저희 아파트와 그 옆에 푸르지오 아파트를 들어가는 2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랬다가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가 걸리면 정차해서 보여지는 구역이 저 구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형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붙였고요. 저 현수막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교체를 합니다. 이건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플레이스인데요. 인스타그램에도 항상 이런저런 많은 컨텐츠로 새롭게 올려주셔야 눈에 띄기도 하고, 가운데는 학원은 5월이 비수기잖아요. 가정에 대한 지출도 많고, 그래서 가끔씩은 저런 한 번씩의 이벤트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꼭 적극 추천드리고요. 추천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는 모든 어머님들이 저걸 통해서 상담을 의뢰하시기 때문에 저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는 학원을 운영하시던 공부방을 운영하시던 끝까지 항상 옆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명이 됐고 200명이 돼도 300명이 돼도 저는 홍보는 지금 하는 습관대로 또 바뀌는 시대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홍보 방법으로 계속 홍보는 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씨앗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시고 나 씨앗회원이 생기시면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공부방을 할 때는 30명, 교수 수가 50명이 되면 학원으로 확장해야지, 이제 100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항상 목표를 결정하시고 그 목표에 맞는 기간을 설정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보다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방법에 온라인, 오프라인은 이제 필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이 특히 이제는 필수입니다. 어머님들은 절대 이제 다리품을 팔아서 학원을 알아보지 않으세요. 네, 서치를 하시고 네이버를 통해서 요즘은 돼지 엄마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네, 주변 엄마들이 소개해주지 않으세요. 어머님들이 조용히 소개하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물론 오래된 회원들의 어머님들이 소개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모든 다리품을 팔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프라인 서치를 통해서 많이들 흡수가 되기 때문에요. 꼭 오프라인은 필수입니다. 재혼생 아이들이 나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합회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혼생의 학습 결과는 결국 회원 소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저희 교실에 4학년 아이들이 18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6명이 한 반이에요. 한 반인데 이번 달에 4학년 아이가 3명이 들어왔는데 그 3명이 그 반 아이들이에요. 수업을 하다 보니 엄마 제 수학 시간에 발표 되게 잘해. 이번 수행평균 다 맞았더라? 근데 걔가 어디 다녀? 이렇게 되면 어머님들 그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아이들의 학습 결과는 자연스러운 홍보와도 이어지고 그게 소개와도 연결됩니다. 상담 자신들 있으시죠? 제가 속해 있는 옥정 중심상가는요, 중심상가 안에 학원이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중심상가에 있는 학원이 대략 230여 개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학교가 되게 많은 것 같으시잖아요. 주변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학원은 230개가 넘습니다. 하루에도 10개씩 문을 닫고 5개씩 간판을 올리고 합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는 어머니들이 처음에 어머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학교에서 가까워서요. 집에서 가까워서요. 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가깝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 회원들을 보니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어머님들이 동네를 알아가실 때쯤 한두 명씩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상담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근데 어머니 혹시 여기 중심나가 나가보셨어요? 학원이 200개가 넘어요. 근데 어머니 가깝다고 저희 학원을 선택하셨는데 얘가 저랑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럼 어머님은 뭐지? 어머니 저희는 이렇게 수업하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학원에 대해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어머니 아이 데리고 한 4-5군데 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네? 라고 하시죠. 근데 돌아보시고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돌아보시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요. 돌아보시고 오는 분들은 짧은 기간 계시려고 오시지 않고요. 정말 신중히 선택하시고 최종적으로 절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그 회원은 오래 갑니다. 자신이 있는 것도 있죠. 그럼요. 미래는 어떤 건데요? 자신도 있어요. 자신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어머님들한테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끌려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돌아보시고 오세요.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 안에는 그만큼의 교재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아이에게 학습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저는 대신 돌아보시고 최종적으로 저 선택해 주세요. 지금 선택하시는 건 자존심 상해요 라는 뜻입니다. 그건 어머님들도 아시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 회원은 장기간을 거쳐서 갑니다. 학습 결과는요. 제가 뒤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꼭 학부모님들께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100명에 대한 학습 결과에 100명, 어머니 저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굳이 보셔야겠어요? 꼭 보여드려야 됩니다. 학습 결과 공유는 필수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네이버 톡톡으로 온 상담들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하게 되시면 네이버 톡톡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채팅방이 개설이 됩니다. 이 채팅방으로도 문의가 엄청나게 옵니다. 시간은 대중 없고요. 단 이것도 주의하실 게 아침 9시 19분에 어머니 메시지를 보내시면요. 저는 그래도 25분이 되기 전까지는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넘어가면 어머님은 이미 딸하고가 컨택 중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네이버 톡톡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셨다는 건 그만큼 네이버에서 저희 학원을 많이 둘러보시고 나서 저한테 최종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은 바로바로 밤 10시가 되건 11시가 되건 울리면 바로바로 답변 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늘은 또 한잔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다 싶으시면 너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전화 드리겠어라는 둥. 어쨌든 한마디는 반드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답변 드린 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그 뒤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자기 혼자 나가버리시지만 저는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꼭 합니다. 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라고 남기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말이 안 끊어졌네요. 저는 상담할 때 받는 단골 질문이 3가지입니다. 무학년제 무타임 어서하지 않나요? 자기도 학습이면 개념 설명이 없나요? 저희 아이는 표현이 약해요. 저는 말씀 그대로 무학년제 무타임제 수업입니다. 저는 3학년부터 수업을 하고 있어요. 1, 2학년은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3학년 아이들도 끝나는 시간이 일주일 내내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아이는 끝나고 다른 학원을 갔다 올 수도 있고 집에 가서 가방을 놓고 올 수도 있고 어떤 학원은 바로 올 수도 있고 저는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합니다. 이 아이는 2시 반, 이 아이는 2시 40분, 내일은 2시 50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대로 수업합니다. 대신 아이들이 겹치는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할애해서 그 타임에 인원수를 맞춰서 상담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학년이 섞이든 시간이 들쑥날쑥이어도 그대로 수업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100명이 넘어서 그렇게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은 이제 정타임제로 했지만 100명까지는 그렇게 운영하죠. 저는 잘 운영을 했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고 어머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학원 시간에 스케줄을 짜기가 어머님들 제일 힘드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편의를 봐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무학년제 무타임제를 선호드리고요. 저희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저희 학원에는 반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 타임에 반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입 회원이 이날 오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오면 제가 그에게 모든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연필 여기 있고 지우개 여기 있고 책 여기 있고 오면 이거 꺼내서 놔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아이만 봐야 돼요. 그 타임에는. 그럼 제가 다른 친구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오늘 신입 회원 올 거니까 옆자리 비워놔. 그러면 신입 회원이 와서 반장이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그 반장이 그날 하루 모든 내용을 알려줍니다. 저기 가서 연필 해야 되고 저기 뭐 있고 저기 뭐 있어.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거 싫어하니까 수업 시간 전에 갔다 와야 돼. 모든 내용을 디테일하게 반장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럼 전 신경 안 써요. 그거 하면 안 돼. 앉아. 갔다 와도 돼. 반장 아이는 그날 하루는 아주 선생님인 듯 되게 뿌듯뿌듯해 합니다. 그 반장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단 그것도 목표를 세워줍니다. 이거 달성한 사람 다음 달에 반장이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죠. 초등학교 아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하물며 중학교 아이들도 서로 하려고 엄청 좋은 방법이고요. 원장님들한테도 굉장히 편한 방법입니다. 자꾸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1시부터 8시까지 수업하는데요. 1시부터 8시까지 제 개인적인 화장실을 가거나 커피를 타는 것 이외에는 계속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움직여요. 동선 안내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면 뒤에 있는 파일에서 자기 거를 꺼냅니다. 만약 어제 맞춤학습을 덜 했으면 맞춤학습을 꺼내서 앉아서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제 할 일을 다 끝냈으면 개념 플러스를 가지고 저에게 옵니다. 그럼 저는 오늘 해야 될 분량의 도장을 찍어주면 조용히 가서 거기까지 풉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정해진 동선이 있고요. 아이들 모두 정해진 루틴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어쨌든 최종 목표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어머님들이 물으세요. 혼자 수업하세요? 네. 혹시 한 반에 몇 명 정도? 많을 때 15명이 어머니? 근데 혼자 하세요? 네. 그게 수업이 될까요? 네. 저는 상담할 때 말씀드려요. 어머니 저는 1대1 맞춤학습이라고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1대1 과외는 아닙니다.
맞춤 학습이라고 하는 건 이 아이 성향에 맞는 문제와 이 아이가 부족한 부분에 결손에 있는 문제를 제가 더 많이 경험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학습인 거지 이 아이와 1대1로 계속 60분 동안 앉아있는 게 1대1 맞춤 학습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60분 수업 시간 동안 어머니 친구가 저랑 최대한 길게 앉아있는 건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놀라세요. 에? 기본적인 개념이랑 3번 정도 틀린 오답은 저랑 1대1로 앉아서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기도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어머니. 아, 그게 되나요? 네, 저희 교실은 됩니다. 어머니 궁금하시면 수업 시간 아무 때나 저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불쑥 찾아오셔서 수업 안의 내용 보고 가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려요. 될까 싶으시죠? 네, 됩니다. 네. 저희 3색 채점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3가지 색깔이 뭔지 아세요? 네, 빨강, 다행입니다. 더 이상 스타벅스 카드가 없는데 맞추신 분이 안 계시네요. 네, 빨강, 파랑, 주황색입니다. 네, 근데 주황색은 실질적으로 기존 오래된 원장님들 잘 사용을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사용을 합니다. 저는 보라색, 초록색까지 해서 5색 색연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3색 채점 시스템은요, 원장님이 혼자 100명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용을 했고요. 빨간색이 맨 처음에 맞는 채점할 때 사용을 하잖아요. 한 번이 틀리면 그 다음 파란색인데요. 파란색으로 와서 맞으면 끝나는데 파란색인데도 또 틀려야 되는 V체크를 하게 되면요. 저는 V체크를 하고 그 밑에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문제 지문에 파란 색깔로 줄을 쳐주거나 아니면 파란 색깔 별로 간단하게 힌트 정도를 적어서 다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주황색인데요. 주황색에서 동그라미 치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주황색에서 V 표시면 그때는 저랑 1대1로 앉는 거예요. 저희는 밑에 써 있는데 질문 규칙과 금지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장이 제일 먼저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교실에서는 선생님 모르겠어요는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는 없어요. 질문 규칙은요, 선생님 문제를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 뒤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또는 선생님 여기까지는 식을 세웠는데요, 이 식이 맞을까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라든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지만 제가 답변을 줍니다. 네, 이거는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솔직히 갓 들어온 신입 회원들은 잘 되진 않는데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한 거기도 해요. 저한테 수업이 중단되고 다른 학원을 가도 그 부분이 연결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자기 주도에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금지어와 질문 규칙은 저희 교실에 항상 아이들 모두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 시간이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등 3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초등은 주 4일, 중등은 주 3일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실의 정규 수업 요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예요. 금요일은 정규 수업이 없는 날이고요. 금요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에 결석이 있다거나 아니면 모두 출석을 했는데 진도가 너무 느리고 이 단원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금요일은 보충하는 날이에요. 맨 왼쪽이 저희 학원 출입구거든요. 2층 교실인데 들어가서 저 앞에 아치형의 문이 자습실이고 그 옆에가 교실이에요. 보시다시피 교실이 텅하게 직사각형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칸막이도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 책상 자리인데요. 제 책상을 보시면 기역자로 3개의 책상이 있잖아요. 저 책상의 용도는 주황색의 틀린 아이들 또는 뒤에 나올 텐데 너무너무 내성적이어서 누구하고도 말을 섞지 못하고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은 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움직이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삼각자 어디 있어요? 색연필 어디 있어요? 묻지 않습니다. 네, 반장이 저기 있다고 처음에 알려주기도 하고요. 각자 쓴 건 각자 놓고 각자 빼고 소리 안 나게 조용조용히 아이들끼리 움직입니다.
저거는 시스맥스라고 하는 사무용품 나오는 데서 나오는 서랍기기인데요. 기기가 아니라 서랍인데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라운딩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 사용하시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바인더 책꽂이고요. 보시면 바인더랑 책이랑 그 아이들이 하루하루 학습했던 학습지 이런 것들이 꽂혀져 있어요. 자, 이게 바인더 내부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저는 네임 스티커, 그리고 교재, 맞춤 학습지나 아니면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학습 도구가 들어있는데요. 저 이름표 라벨지는 처음에 입회할 때 제가 저렇게 만들어서 넣어둡니다. 그러면 새 책이 나갈 때 본인들이 떼어서 본인들이 이름을 붙여요. 책이 다 똑같기 때문에 물론 조금 지나시면 글씨체로 보고 누구 건지 알 수도 있긴 하시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저 라벨 스티커를 꼭 사용을 하고요. 미래에서 좋은 삼각자와 각도기 세트가 나왔잖아요. 저는 저거를 2개씩 줍니다. 이름을 붙여서. 하나는 학교에 사용하고 하나는 학원에 사용해. 학교 담임 선생님도 굉장히 좋다고 하셨대요.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기에 부담도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지고 놀아도 어떤 위험한 요소가 되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도 되게 좋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저걸 사용하는 것도 홍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 붙여서 2개씩 주고요. 저건 고학년 유형마스터와 개념 플러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그래 이런 라벨 스티커는 똑같고요. 혹시 이 사진을 보시고 뭔가의 공통점을 찾으신 게 있으실까요? 개념 플러스 교재를 보시면 예스포인 1, 2호 교재가 둘 다 들어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 결과물은 꼭 학부모님께 보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 2호 예습 교재는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1, 2호 예습 교재는 1, 2월이 끝나도 보내지 않고요. 한 학기가 끝나는 6월 달에 1, 2호 교재를 6호 교재와 같이 보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황색으로 시점하기 전까지, 주황색으로 틀리기 전까지는 제가 1대1로 체킹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1, 2호 예습 교재를 꺼내서 다시 한번 다 찾아봅니다. 네, 이것도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이것도 원장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아이들을 운영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중학교 바인더고요. 오른쪽이 가장 표준형이에요. 유형과 개념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사용하는 게 표준형이고요. 왼쪽은 조금 성취도가 더 좋은 친구들 아시겠지만 교과서 마스터가 그렇게 쉽사리 쓱쓱쓱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취도가 좀 좋은 친구들은 개념 유형이 끝나고 나면 교과서 마스터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족한 단원이 있다 싶으시면 그거를 저는 영역특강으로 한 번 더 채워줍니다. 영역특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제물로 많이 내주고 있고요. 저거는 개념이나 유형에서 한 번씩은 다 건드렸던 부분들의 문제들이 응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여서 저거는 숙제교재로 한 번 더 체킹하기 위해서 내주시는 걸로 추천드리는 교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란 색깔로 한 번의 힌트나 어떠한 멘트를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주황 색깔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9번 문제 밑에 조형만 생긴 이런 도장 같은 것도 저는 엄청나게 활용을 하거든요. 이 도장이 뒤에 나올 텐데요. 이것도 원장님의 말씀을 줄이시고 원장님의 행동을 줄이실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 내림 올림. 그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 가서 더 풀어와 이럴 순 없잖아요. 전 저학년들은 숙제를 안 내주거든요. 네, 3, 4학년은 숙제를 내주지 않아요. 성취도가 좋지 않은 친구들 이외에는.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다 끝내고 가자는 주의여서 안 내주는데 도무지 연산이 잡히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이긴 하지만 그 반복하는 방법을 아이가 지루하지 않게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도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렇게 2번 틀렸는데 옆에 도장을 찍어서 다시 한번 풀었는데도 틀리면 저는 우선 그 페이지는 그날은 킵합니다. 네, 킵하고 뒤에 조금 더 수월한 문제들, 아이가 조금 잘 풀 수 있는 문제로 먼저 나가서 머리를 한번 휴식시켜주고요. 그 다음날 다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도장들인데요. 네. 이 스태프닷컴 사장님이 제 덕에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네. 여러 원장님들이 연결해달라서 많이 연결해드렸는데요. 맨 첫 번째, 두 번째 도장은 항상 제 책상에 있는 도장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약분의 통분의 시급 맞았는데 계산이 틀렸어. 채점할 때마다 일일이 말씀해 주시면요. 못하세요. 네, 저는 말하지 않고 다 도장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단위 안 쓰는 친구들은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저는 채점을 하되 맞았더라도 파란 색깔로 처음에 동그라미 쳐주고 단위 쓰기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저희 친구들은 교재를 다시 가지고 가면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보거든요. 오늘 푼 데서부터 다시 보거든요. 그러면 단위 안 쓴 부분 단위 쓰기 도장 찍혀 있으면 단위 쓰고 넘어가고요. 약분, 통분 이런 것들도 일일이 말씀하시려면 힘드세요. 다 찍어두시면 됩니다. 맨 하얀 바구니에 있는 도장들은 사진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좌표 평면 도장도 있고요. 수직선 도장도 있고 뭐 센티미터, 미터, 덧셈 뺄셈 하는 도장도 있고 뭐 달력 도장도 있고 시계 도장도 있고 구구단 도장도 있고 엄청나게 많고요. 저 도장들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적극 활용하게 2개씩 맞춰서 2개의 바구니에 놔두고요. 아이들이 이면지를 뜯어서 거기에 찍어서 문제를 풀고 항상 푼 문제는 그리고 계산하는 점은 항상 그 교재 그 문제에 붙여놓게끔 하거든요. 저는 깨끗하게 가지고 채점을 해주지 않아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덮어서 다시 둡니다. 항상 계산한 흔적은 남아야 되고요. 이 아이가 이 문제를 보고 어디까지 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라도 끈적인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여기 시계 도장도 이 아이가 해서 쓴 거고요. 여기 맨 왼쪽 이 도장이 제가 매일매일 찍어주는 도장이에요. 그 날짜로 여기까지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면 저희 아이들은 가져가서 거기까지 풉니다. 근데 중간에 모르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들고 나오죠.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저희 교실은 안 됩니다. 저희 교실은 여기까지 찍힌 데까지 무조건 끝까지 풀어야 돼요. 풀고 나서 중간에 모르는 문제가 있었으면 저한테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쨌든 끌적거려야 제가 채점을 해줄 테니 어떻게 해서라도 뭘 찾아냅니다. 그리고 제 책상에는 채점 전, 채점 후라고 생긴 2개의 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채점 전에 두고 가면 제가 채점하고 채점 후 바구니에 넣으면 아이들이 그때 가져가서 다시 오답을 붙여요. 모든 걸 시스템화 하셔야지만 원장님들이 동선을 최대한 줄이시고 말씀도 줄이시고 수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매반 가져가는 지금 개념 플러스 교재랑 제가 저 온라인 컨텐츠 교재 두께를 비교하기 위해서 올려놓고 찍긴 했는데요. 이게 한 달치 분량이거든요. 저는 양면 인쇄를 합니다. 단면 인쇄는 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 정도 분량은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성취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는 저 정도 분량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는 60분 내에 해결하고 갈 수 있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 학기가 끝나서 예습교재와 같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저렇게 미래인 수학 봉투에 요즘은 넣어서 제가 제본을 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저 왕복 스티커는 제가 그냥 제작을 한 거고요. 저는 있어 보이는 걸 좀 좋아해서 어머님이 보실 때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걸 좋아해서 저것도 비즈하우스에서 유료 콘텐츠로 제작해서 붙여주고 있어요. 저는 주기적으로 솔직히 상담을 하진 않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진 않고요. 상담 맨 처음 입회 시에 말씀드려요. 어머니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져가는 학습 결과물을 보시면 어머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 중간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어머니 갑자기 전화를 드리면 아이가 신경의 변화라든지 수업 태도가 좀 달라졌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전화를 드린 거고 제가 전화가 없으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소통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아무 일이 없어도 어떤 날 어떤 이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카톡으로 주고받고요. 저는 저녁 반찬을 어머님들이 거의 챙겨주십니다. 갑자기 김치찌개를 끓였다고 냄비째 들고 내려오시기도 하고요. 추석 때는 전부 치셔야 되는데 달걀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보름 때는 저렇게 삼색 나물이랑 해서 보내주시기도 해요. 중간에 있는 하은이라는 친구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데리고 오셨는데요. 여자친구인데 굉장히 소심하고 말수도 없고
낯선 사람의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굉장히 소심한 친구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실 때 걱정을 너무 하셨어요. 그래서 학원도 적응을 잘 못했고 과외 선생님을 붙여도 과외 선생님과도 1대1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어떠한 걸 진행을 못했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대1 책상에서 오른쪽 부분에 하얀 책상에 앉혀서 수업을 했고요. 모르겠다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모르겠다는 거기에다만 체크를 해줘서 항상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너 이렇게 수업하면 나랑 수업 끝나고선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수업을 할래? 라고 해서 그 뒤부터는 훈련을 시켰죠. 질문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가르쳐줄 수 없어 라고 해서 정말 90분 동안 앉아만 있다가 간 적도 있어요. 저도 알지만 모른 척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1대1로 가르쳐줄 때는 학교 것도 알아듣겠고 학교 내용이 뭔지도 척척척 알아도 수행평가 척척 풀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본인도 공백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게 되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40점 받던 아이가 굉장히 점수 잘 받아주고 있고 지금은 수다도 떨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그 옆에 현서라는 친구는 원래 형을 입회시키시려고 어머님이 데려오셨는데 제가 형하고 입회 상담하면서 티카티카 하는 걸 보더니 엄마 나도 다닐래? 갑자기 그러길래 어머님 굉장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같이 보내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형제 할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 형제 할인 없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오세요. 그래서 보냈어요. 저녁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아까는 현서가 옆에 있어서 말을 못 드렸는데요. 선생님 원래 현서가 지난달까지 공부방을 다녔는데 너무 주의 산만하고 너무 어수선해갖고 공부한 선생님이 두 손도 발 다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보내기가 자기 자식을 제가 잘 알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굳이 가겠다네요. 어떡할까요? 그럼 어머니 저도 딱 한 달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보내주세요. 근데 어머니 제가 그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건 꼭 현서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입회를 했고요. 정말 어수선 합심 네. 정말 제 자식이면 네. 근데 어쩌겠어요. 지가 다니려면 적응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딱 한 달 해보고 선생님 안 되면 너 못하겠다고 손 놓을 거야. 그러면서 그 대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정말 제한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건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현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끝내면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 안 돼도 집에 보내줄게. 선생님 수업 시간 60분인데 네가 30분 만에 끝냈잖아? 보내줄게. 선생님 엄마한테 얘기할게. 그게 효과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단기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네, 저랑 1대1로 앉아서 할 때 단기 집중력이 엄청 좋아서 그걸 이용했다 싶어서 그 팁을 사용을 했더니 이제 점차 적응을 했고 중학교 2학년이 되더니 이제 자기주도도 잘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한 달에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보충 진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깨면 몸이 아파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선생님 오늘 친구가 마라톤 먹으러 가자는데 오늘만 갔다 오면 안 돼요? 이런다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떠한 급한 연락이 와서 결석이 되지 않는 이상 3회 이상 결석하면 보충은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그달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쭉입니다. 그건 입회 때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아이들에게도 말해주고 있어요. 중등 아이들 현장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 하면 놀고 싶잖아요. 오늘 놀아. 너네 내일 에버랜드 가지. 놀아. 야간개장까지 다 보고 와. 하거든요. 내일 어떻게 야간개장 보고 와. 다음 때 너네 일찍 끝날 때 보충하지 뭐. 그러면 야간개장 안 보고 옵니다. 네.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네,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아이들에게는 금요일이 어른들의 불금처럼 쉬는 날이에요. 학원 안 오고 쉬는 날인데 내가 오늘 조금 참으면 보충 안 하고 금요일 하루를 풀로 놀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결석 없이 모두 등원을 합니다. 맞춤학습은요 학력진단평가 보시죠. 네, 보시고 나면 거기에 책정되는 레벨보다 저는 1, 2레벨 낮게 설정해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그날의 아이 컨디션에 따라 학력진단평가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 하나로 레벨을 딱 책정해서 시작을 하기에는 아이들에게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에 저는 1, 2레벨 낮춰서 아이들의 성취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1레벨 낮춰서 시작을 하고요. 아이가 성취도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레벨을 좀 올려볼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오시잖아요. 저는 그러면 레벨을 먼저 올리지 않고요. 지금 현 레벨에서 문제 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아이가 얼마만큼의 문제를 소화하는지를 판단한 뒤에 그 후에 레벨을 올려요. 그러면 아이들의 성취도가 들쑥날쑥하는 게 조금 미연에 방지가 됩니다. 저는요, 미래의 수학을 감행하기 전에 19개의 브랜드의 지사장님을 모두 만나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미래의 수학입니다. 그렇게 맞나 싶으시죠? 지금은 20개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틀에 걸쳐서 19개 지사장님을 모두 만났어요. 아, 이런 브랜드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서치를 다 동원해서 만나고 마지막에 선택한 게 미래의 수학입니다. 중간에 잠깐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예. 인원도 늘질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교재로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수업하는 게 약간의 매너리즘도 빠지고, 그럴 때 잠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님이 귀를 막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잠깐 삐딱선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시 제가 미래의 수학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미래의 수학이라는 거를 믿고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중간에 흔들리셨다 삐딱선을 타시면 원장님들 성공하는 시간이 뒤로 늦춰질 수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장님들 선택하신 미래의 수학 시스템과 교재를 믿으시고요. 그 시스템과 교재를 기반으로 뒤에 서포트 해주신 지사님 믿으시면 여기 이 자리에 모든 원장님이 다 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목표는 30명이었고요. 그 다음 50명이었고 그 다음 100명이었고 100명 뒤에 목표가 제가 5년 전에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자리에 서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를 또 설정해서 갈 거예요. 원장님들도 힘들게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가맹전을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을 믿으시고 미래의 수학을 믿으시고 끝까지 가시면 모두 성공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옥생교실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